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장관님 모시고 한 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장기 계좌, 중기 계좌 한 주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평단가도 나와 있습니다. 마피디님, 지난주 상승을 예상하셨다가 수요일 하락 뷰를 보셨는데요. 결국은 상승은 했죠. 저도 그러니까 지난주 계속 상승을 봤는데 네. 그러다가 수요일날 갑자기 변화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S&P 500 스파이죠. 네. 자, 지금 장대 음봉이 떴죠. 네. 그리고 하락 장악형 패턴으로 떠서 상당히 안 좋은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목요일, 금요일 날 상승을 했죠. QQQ 역시 장대 음봉이 떠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추가 하락으로. 그런데 목금요일 날 상승으로 해줬죠. 특히 목요일 날은 갭 상승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목요일 상승을 예상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변명이 아니라 수요일 날 뷰에는 목요일 날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한 60%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뷰예요. 근데 주식은 늘 내일을 예상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도 뭐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약간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상승은 유효하다. 역헤드 앤 숄더가 짧게 갈지 좀 길게 갈지만 말씀드렸지 상승뷰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고 이럴 때는 오르는구나를 생각해서 늘 이런 것만 기대하시면 60%는 손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좀 예외적인 그런 겁니다. 자,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하셨는데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주식의 매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세선 하단에서 사고, 공포에 사고, 웬만하면 안 사는 거예요. 네네. 제가 여태까지 계속 전체적인 추세나 큰 그림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는 캔들에 대한 얘기 많이 해드려요. 장대문 매매 기법. 자, 그 다음에 뭐 하락 장악형 패턴, 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전에는 계속적으로 저점에서 분할 매수만 말씀드렸는데 장기 투자 개념으로 지금은 장기 투자로 접근해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단기 투자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은 단기 투자로 하는 방법에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었어요. 이번에 마피디가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네. 이렇게도 매수하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늘 추세선 하단에서만 매수했잖아요. 손절 각오하고.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올랐는데 지지선이 깨지는 느낌, 요거 버티는 개념으로 여기서 좀 매수하고 깨지면 손절하네. 이런 단기적인 매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 매매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매수를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갔으면 매수한 거에서 절반만 팔고 절반은 중기로 계좌로 바꿉니다. 즉 그 계좌도 중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내려온다면은 뭐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다 또 내려오면은 좀 비중을 줄이거나 하겠죠. 자, 현재 이 자리가 엄청 낮은 자리인지 나중에 5년, 6년 후에는 낮은 자리겠죠. 하지만 1, 2년 안에 이 자리가 낮은 자리냐, 높은 자리냐, 그걸 봤을 때 적절한 매매 개념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요번에 단기로 매매를 한 겁니다. 하지만 주식가 쭉쭉쭉 올라서 많이 오른다 그러면 저는 중기로 어느 정도는 바꿀 겁니다. 자, 이런 손절을 각오하고 매매하는 방법은 하락장과 상승장이 달라요.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고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받고 같아서 제가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 패턴에서는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위험합니다. 현재 상태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그것도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매는 제가 전에 별로 안 했었잖아요. 제 매매 원칙과 좀 달랐었잖아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방법은 약간 중수 이상 분들이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선행돼야 할 것은 첫 번째 정확한 지지선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XOXX 반도체 $502, 그 다음에 QQQ 383달러, 테슬라 232달러가 깨지면 손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런 지지선이 정확해야 되고 또 철저한 비중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TSLT, 테슬라를 800만원 매수했다가 좀 위험하네? 그러면 좀 제가 500만원을 15만원 익절하고 매도했잖아요. 상황에 맞게 비중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과감히 손절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서 요거 매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물량을 장기로 가져가다 보면은 또 올라가다가 쭉 또 내려옵니다. 지금 단기 투자 말씀드린 거고요. 마피디님, 다음 주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자, 스파이가 근래 고점을 뚫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확실히 뚫었죠? 네. 자, 그리고 거래량도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좋은 신호고요. QQQ도 근래 고점을 이미 뚫었었죠. 자,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고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음봉이 나왔지만 저점이 높아지네. 고점이 높아지네. 자, 반도체는 근래 고점을 아직 뚫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지를 잘 받고 $500 지지 받고 올라갔잖아요. 자, 그리고 목요일날 이렇게 긴 음봉이 뜨고 그 다음날 갭상승으로 위로 올렸잖아요. 이러면은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하락 뷰로 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작부터 막 위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반도체도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왔죠. 다음 주 역시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곤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실업률이
부분이 증시에 좀 악재였는데 살짝 떨어졌다가 그냥 말아 올려버렸어요. 장중에도 쭉 뺐어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나? 다시 쭉 올렸습니다. 악재가 시장에 잘 반영이 안 되죠. 이럴 땐 뭐라 그랬죠? 상승장이라 그랬죠. 하지만 증시를 전망은 하지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약간 그렇게 봤어도 목요일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목요일날 어떤 전략을 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는 CPI, 그 다음에 PPI, FOMC 기자회견도 있고 여러 지표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뭐가 안 좋게 나오면 삐끗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변동폭은 좀 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뷰로 보고는 있습니다.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지금 주식 사야 될까요? 증시를 약간 그런 상방으로 보지만 매수 추천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좀 근래 한 매매처럼 단기적으로 어느 지지선까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약간 실전 매매 그런 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 아차하면 다 물려버려요. 근래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구나 해서 추격 매수 따라가는 매수했으면 엄청나게 변동 커서 손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기 느사님 수익 인증해 주셨는데 저랑 같이 매수해서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해서 11% 수익 나셨다고. 네네. 이렇게 해서 매수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단타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도 어렵고요. 제가 이게 단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계속하는 게 단타가 아니에요. 단기로 매수를 하지만 그게 쭉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중기로 바꾸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하긴 하는데 이게 상승으로 완전히 틀어서 위로 확 점핑한다. 그러면은 이제 계좌를 중기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지금 70%를 중기 장기로 가고 있어요. 계좌 보셨듯이. 제가 지금 하는 거는 100만원, 200만 300만원, 500만원, 가끔 700만원까지 제 비중의 한 5%? 그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단기 투자를 하지만 그게 장기로, 중기로 바뀌는 그런 변환 과정에 대한 투자를 보여드리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의 일부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장기 투자 일부입니다. 저는 절대 사팔사팔하면서 단기 투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3월달 거의 4월달에 매수하고 또는 작년에 뭐 가을에 매수하고 지금까지 거의 장기 중기 하나도 거의 매도 안 했어요. 그죠? QQQ5 하나 매도했네요. 그죠? 거의 매도 안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장대 양봉 매매 기법을 많이 언급하셨는데요. 자, 아이온큐. 자, 12월 초에 장대 양봉이 떴죠. 그리고 제가 13달러, 요게 깨지기 전까지는 나 버텨볼만 하다 했죠. 제가 요때 꼬리가 있었죠. 12점 후반 정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3차 매수까지 해서 한 280만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자, 목요일날 매수했습니다. 목요일날. 근데 저도 그렇게 뭐 확신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매수한 이유는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근데 딱 닿고 올라갔죠. 그리고 기준봉, 장대 양봉의 중간선을 깨지 않고 있었다. 근데 살짝 깨졌다가 올라갔다. 여기도 버티고 올라갔죠. 금요일날도 올라갔습니다. 딱 닫고. 계좌 보시면 지금 현재 수익 상태죠. 자, 그럼 팔란티어인데요. 자, 빅테크 전문 기업 팔란티어가 이때 거래량이 좀 컸죠. 그때 갭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갭상승의 봉이 차트거든요. 요 밑선을 깨지 않고 한 번, 두 번 도저히 떴고, 자, 금요일날 요 정도에 닫고 다시 올라갔죠. 제가 닿을 때 제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50만원씩 두 번, 100만원만 들어갔습니다. 큰 비중은 아니고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 거래량 큰데 장대 양봉, 거래량 큰데 갭상승, 똑같은 개념이에요. 거기에 끝선을 지지받는 모습이 1차, 2차 보여서 특히 도지가 떠서 이 정도는 지지를 받을 것 같다. 근데 깨지면 장중에 손절, 버티다 올라가면 냅둡니다. 그리고 제가 2차 매수하고 버티고 끝났어요. 제가 팔란티어를 매수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계속 안 나서 요 거래량 요거 하나 보고서 야, 요거는 쉽게 나오는 거래량이 아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자, 이것도 뭐 자신있게 매매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요. 하지만 매수하면 매수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로 갈지 중기로 갈지 단기로 갈지 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테슬라가 얼마 안 올라서 테슬라 주주로서 답답합니다. 테슬라 차트 보시면 떨어지진 않죠. 자, 231을 제가 거의 뭐 한 달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232에 지금 터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네네. 그만큼 여기가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232에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에 지금 또 올라가는 추세선도 있고, 지금 거의 막바지죠. 거의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는데 빅테크는 이미 다 올랐고 테슬라만 안 올라서 약간 키 맞추기로 한번 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지금 좋은 자리라 지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테슬라만 오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테슬라는 약간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주식이에요. 남들 빅테크 많이 오를 때 테슬라는 같이 많이 안 올라요. 남들 오를 때 하위 쉴 때 그때 올라요. 주목을 받고 올려야 돼요. 힘이 응축이 돼야 올리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면은 이번 주 괜찮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32가 깨지고 종가로 결정된다면 좀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232는 정확히 보셔야 될 거예요. 한 달 내내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그죠? 아주 지겹습니다. 그죠? 테슬라 올라가는구나 해서 들어갔으면 계속 물립니다. 마피드는 밑에서만 계속 사고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우처럼 주식하셔야 돼요.
같아요. 자, 다음 주 포지션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자, 반도체가 502달러, XXL이 502달러에 깨지면 제가 손절한다 말씀드렸죠. 손절을 뭐 요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뭐 계속 좀 버틸 겁니다. 반도체 상승력이 좀 세요. 이럴 때는 거래량도 잘 들어왔고 반도체 위주로 좀 대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 QQQ도 383달러. 요게 깨지기 전까지는 뭐 강홀딩 할 생각이고요. 테슬라도 그냥 버텨볼 생각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그 여러 가지 중요한 국직유익한 발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표를 예상해서 베팅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도폭이 팍팍 커질 수 있어요. 아이온큐는 13달러가 종가로 깨지면 반 정도는 좀 손절을 할 거고요. 역시 아이온큐도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한 겁니다. 팔란티어는 비중이 지금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할 것 같지는 아니고요. 자리 좀 봐서 한 300만 원까지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면 14달러까지라도 떨어진다면 좀 매수 생각 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식도 참 쉽지 않았는데 좀 네. 어떻게 좀 깨달은 점이 있으실까요? 주식은 참 어렵다. 내일 장세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죠. 저 근데 매주 이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 댓글에 뷰가 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네. 좀 말씀하신 분들이 네. 좀 있었어요. 그걸 있었어요. 그래서 네. 맞는 거죠. 네. 근데 내심 오랜만에 이런 댓글을 또 보내.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나쁘진 않았나 느낌도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오늘 상승, 오늘 바로 반등하면 괜찮다. 근데 오늘까지 떨어지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지. 이제 하락한다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네. 변명인가요? 네, 변명입니다. 하여튼 더 겸손해야 됐다고 생각을 좀 했고요. 하락하면 손절하는 거고요. 그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절대 올라간다고 매수하는 거 좀 좋지 않다. 자, 하여튼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요. 지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신 분들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매주가 쉽지 않습니다. 네, 반전의 연속이고요. 자세한 개별 종목의 영상은 내일 올라갈 거고요. 이번 주 지표가 잘 나와서 올라가면 산타랠리가 갈 것 같아요. 산타랠리요? 네, 지금 약간 상승 쪽으로 튼 건 맞아요. 근데 다음 주 굵직한 지표가 갑자기 연맥이면서 이상하게 나오면 약간 이상하거든요. 상승뷰는 맞는데 지표까지 나와준다면 뭐 더없이 좋죠. 2주 연속 주말 영상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